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학성 능력 시험이 오늘 끝났습니다. 그리고 막 사회문화 해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학생마다 체감은 달랐을 텐데요. 저는 이 총평을 비롯해서 해설 강의까지 특히 총평을 내년에 시험을 치를 학생들이 꼭 봐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수능 쪽집게 6구 모의평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물론 시험에는 표 형식으로 나온 문제가 꽤 여러 문제, 구체적으로 표를 풀어야 되는 건 3문제지만 표가 주어진 건 한 4문제 정도? 과거에 비하면 표 문제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표 문제가 6월에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6월과 9월에 정말 거의 비슷하게 형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해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한테 6월하고 9월 시험지를 프린트해서 외울 만큼 반복해서 수능 직전까지 보고 또 보고 해라 라고 당부를 하는데 내년에 시험 볼 학생들도 꼭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그간 기출문제나 수능특강 수능 완성을 통해서 공부해왔던 그 패턴에서 많이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 핵심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려울까 봐 걱정했던 사회조사과정 문제는 4번 문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고요. 다만 함정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5번 문제와 같은 경우 문화의 속성 문제는 가와 달리 나에만 나타난 문화의 속성. 따라서 제시문 안에서 밑줄도 없고 힌트도 없는데 찾아야 됐었어요. 이런 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의 하위문화 관련해서는 이 하위문화가 일상으로 퍼져서 이런 어떤 문장, 작은 문장을 보고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14번 문제에 문화이해의 태도 어렵지는 않은데 병의 문화이해의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과정에서 헷갈렸을 학생들도 있겠고요. 17번 문제 문화 변동. 문화 변동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사례로 나오면 막상 나오게 되면 약간 어렵다라고 물론 학생들이 체감했을 겁니다. 그 정도 어려웠고요. 표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말 대개 괜찮았다. 대개는 괜찮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 문제를 얘기할 건데요. 제가 가장 반가웠던 건 바로 수능 16번 문제였습니다. 이 수능 16번 문제는 그간 사회계층 표 분석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돼 와서 대비하는데도 많이 어려웠었는데 올해 여러분 6월 모의평가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온 거야.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신유형으로 나왔다라고 6월 총평에서 얘기했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바로 이와 같이 오히려 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를 면밀히 봤던 학생은 절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의 반가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사회보장제도 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비율이 나오고 부분의 비율이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건 여러분 9월 모의평가에 나왔었습니다. 전체의 비율이 나오고 A, B, C 이렇게 나왔잖아. 그런데 이번 문제는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중복수급자가 나온 거야. 그러면 중복수급자는 언제 나왔느냐? 6월에 출제가 되었죠. A, B제도, A, C제도 중복수급 가구가 나왔을 때 어떻게 계산해서 푸는지 여기서 연습을 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6월에 나온 문제 유형과 9월에 나온 문제 유형이 버무려져서 수능에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가장 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6월하고 9월에 보여줬다. 이게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불평등과 관련한 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6월, 9월 다 출제가 되었었고요. 특히나 6월 문제를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역시 증가율, 감소율 이런 거 구하는 선지들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았어요. 증가율, 감소율 구하는 것이었거든요. 따라서 증가율, 감소율 구하는 건 표 분석 강의에서도 했었고 6월 모의평가에서도 연습했었고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만 가장 어려웠던 건 20번 문제였습니다. 20번 문제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구하는 거 6월에도 나왔었고 어려운 문제로 9월에도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수능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6월에 풀고 9월에 풀었다면 이거 응용해서 충분히 물론 시간을 그만큼 확보하는 게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러 번 거듭거듭 말해도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6월하고 9월 문제를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에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이제 해설 강의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꼼꼼히 해설할 건데요. 그 해설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오늘 시험 보는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